솔직히 말하면 유럽 사람들 중에 한국을 여행지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늘 비슷한 이름들이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유럽 여행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이 그 자리를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소개할 두 사람도 바로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체코 커플인데요. 마티와 루시. 체코 출신의 이 커플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여행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화려한 편집보다는 현지에서 직접 부딪히고 먹고 걷고 느낀 것을 날것 그대로 담아내는 스타일로 구독자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는데요. 그런 이들이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장면들을 연달아 마주하게 됩니다. 11시간 비행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여행 첫날 저녁을 한강에서 보내기로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고 여름이면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조명쇼도 있다고 들었다며 기대를 감추지 못하는데요. Je to tak, že se to položí na půl litr s pivem a na ní se položí hulky, na ní na ty hulky paňák se soju, praští se do stolu a pak to musíš na ex vypít, když si to zbíhne. Zkoušíme fresh a original. 그런데 한강으로 향하기 전 두 사람은 먼저 술을 사러 갑니다. 루시가 집어든 건 소주. 그런데 소주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맥주잔 위에 젓가락을 걸치고 소주잔을 올린 다음 탁 치면 한 번에 마셔야 하는 한국식 폭탄주 방식을 소개하는데요. 처음 보는 의식처럼 느껴졌는지 마티가 소주를 처음 마셔본 소감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보드카 같은데 훨씬 부드럽네요. 고향에서 마시는 보드카처럼 그 독한 느낌이 없어요. 정말 순하다는 게 신기해요. 사실 체코는 세계적으로 맥주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1인당 맥주 소비량이 전 세계 1위를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체코인들에게 술은 곧 맥주인데요. 그런 체코 출신의 두 사람이 소주의 부드러운 맛에 당황했다는 건 꽤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의 소주는 도수는 어느 정도 있지만 목 넘김이 예상보다 훨씬 매끄럽기 때문에 독주에 익숙한 유럽인들이 첫 잔에 오히려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Úterý večer. Úterý večer. A vlastně každý den, když je hezky. Kolik je? 10? Půl 10? 10. Tohle by měli udělat u A nás. mají to vychytaný. Přinesou se skládací stolečky, židličky, všechno si to přivezou na vozíku, mají tam s sebou světýlka na baterky. 한강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야말로 두 눈이 커지고 맙니다. 평일 화요일 저녁 10시 30분인데도 강변 곳곳에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를 꺼내놓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배터리 조명까지 챙겨온 사람들을 보며 루시는 감탄을 멈추지 못했는데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지만 유럽 기준으로 보면 사실 꽤 놀라운 장면입니다. 체코를 포함한 많은 유럽 도시들은 공원의 대규모 치식 문화 자체가 드물고 밤늦게 강변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모여있는 풍경은 보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강공원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시민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자체가 도시 인프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서울 시내를 탐험하기 시작하는데요. 루시는 한국 편의점에서 꼭 해봐야 할 미션을 선언합니다. 세븐일레븐에서 바나나 우유로 커피를 만들어 먹겠다는 것이었는데요. Tak a teď nadešel konečně ten moment, kvůli kterému jsme vlastně do Koreji vůbec letěli. A to je Dát si banánový mlíko. dělat si kafe v 7-Eleven. Convenience store. Wow. 한국에 온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라며 진지한 표정으로 선언하는 루시의 모습에 마티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과는 맛있다는 한마디로 마무리됐는데요. 한국 편의점 안을 꽉 채운 스낵과 음료를 보며 루시는 연신 웃음을 터뜨립니다. 소주, 막걸리, 각종 맥주까지 가득 진열된 냉장 코너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가격을 확인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 편의점이 단순히 음료와 과자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소형 마트이자 즉석식품 천국이라는 사실에 두 사람은 조금씩 적응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의 편의점과는 규모도, 종류도, 분위기도 완전히 다른 공간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울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에 도착합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봉은사. 도심 속 천년 고찰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곳인데요. Tak teďka se aktuálně nacházíme v chrámu Pongunsa a je to buddhistický chrám,
který je teďka takhle krásně vyzdobený. Vlastně celý měsíc květen se tady slaví narozky Budhy, který se teďka blíží. Je to teda i zvláštní rarita tím, že vlastně je to uprostřed, je to v centru Soulu, v centru Gangnamu. Je to zachovalý historický chrám vlastně uprostřed džungle. 수천 개의 연등으로 장식된 경내를 걷는 루시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절 전체가 형형색색의 등으로 뒤덮인 모습은 낮에 보아도 저녁에 보아도 탄성이 나오는 풍경인데요. 루시는 한 달 내내 이렇게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에 연신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강남 한복판에 이런 사찰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말 특별한 분위기예요. 사실 이 장면은 한국의 특별한 매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강남이라는 지역 안에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사찰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현대와 전통이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이 모습은 유럽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지형입니다. 유럽에서는 역사 유적지와 현대 도시가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가 많지만 서울은 그 경계 자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니까요. 탐험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시장 골목에서 길거리 음식에도 도전합니다. Vážně. Na to jak ryba prostě. Review. Jak bys hodnotil fish cake? Chutná jako ryba. 마티의 어묵 리뷰는 웃음을 자아냅니다. 국물에 찍어도 그냥 먹어도 비린맛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먹어내는 모습이 귀여웠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어묵은 그 생선 맛과 국물 맛이 조화를 이룰 때 제맛이 나는 음식이지만 처음 접하는 외국인의 눈에는 꽤 낯선 경험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도전하는 마티의 모습 자체가 한국 문화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루시에게 이번 서울 여행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Jsem si nakonec nos nenechala propíchnout. Mám totiž piercing, který mi pár let zpátky zarostl a tak jsem si říkala, že si ho nechám píchnout na druhou stranu. Jenže když jsem přišla do shopu, tak mi paní říká, že to asi nebude zapotřebí a že se půjde teda prošťouchnout ta stávající dírka. Byla jsem trošku skeptická, paní vypadala, že tomu rozumí, tak jsem ji nechala. A mám ještě novou náušnici. 코 피어싱을 다시 뚫으러 들어간 가게에서 한국인 직원이 굳이 새로 뚫지 않아도 기존 구멍을 다시 열어드리겠다며 더 저렴한 방법을 먼저 안내해 준 것인데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결과적으로 귀걸이 비용만 내고 코 피어싱까지 해결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였다면 그냥 새로 뚫으라고 했을 것이라며 루시는 한국인 직원의 솔직함과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의 서울 탐험은 해가 지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산에 올라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손을 턱에 갠 채 서울의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루시의 표정에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산 아래 가득 펼쳐진 서울의 밤 풍경은 어떤 언어로도 다 담기 어려운 장면이었으니까요. 마티와 루시에게 서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상을 벗어나는 도시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천년 고찰, 평일 밤 10시에도 강변을 가득 채우는 시민들, 편의점 하나도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처음 만난 가게 직원이 손해를 감수하고 더 나은 선택지를 알려주는 친절함까지. 이 모든 것이 체코에서 온 두 사람의 기존 여행 기준을 조용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인데 누군가의 눈에는 이게 전부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 그 차이가 서울이 가진 진짜 힘인 것 같습니다.